안녕하세요. 자, 제가 그 베이비 페어에 갔다 온 언박싱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린 지 한 이틀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또 봐주셔가지고 나랑 저와 같은 처지에 있으신 분들이 또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구나 라는 걸 또 새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을 찍어드리면 도움이 될까, 어떤 부분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실까 고민을 하다가 제 경험을 비추어서 내가 제일 임신을 하고 나서 많이 힘들었고 고민이었던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지금도 정말 너무 힘든 게 임신성 당뇨 그거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임신성 당뇨, 임당이라고 하거든요. 줄여서. 임당이 이미 확정된 상태고 지금 그래서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도 출산 전까지, 아니 출산하고도 이제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니까 울컥하네요. 그거에 관한 영상을 이제 찍을 건데 뭐 지금도 사실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힘들기는 해요. 힘들기는 한데 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임당이라는 걸 확정을 받고 나서 되게 많이 이제 서칭을 했거든요. 자료도 찾아보고 뭐 유튜브에서 영상도 좀 찾아보고 뭐 인터넷도 서칭을 해보고 뭐 그랬는데 결국에 저한테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거는 병원 내과에서 교육받은 거,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육받은 거랑, 그리고 그 네이버 카페 보시면 임당 딱 치면 나오는 카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카페를 들어가시면 저도 가입을 했는데 거기서 또 많이 정보도 교환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위로도 많이 받고 그래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저한테는 도움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임당을 확정 받고 나서 한 2달 정도가 지났거든요.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인가? 제가 10월 7일, 그죠? 10월 7일에 뭐 제거 확정받고 10월 8일부터 이제 교육받고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이 2달은 안 됐네요.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그동안 제가 했던 방법들, 그 다음에 어떤 노하우 아닌 노하우, 팁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를 하고 또 보니까 그렇게 많이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저도 많이 아쉬웠고 답답했는데 저와 같은 아마 산모분들이 계실 거예요. 많이 계실 건데 그래서 좀 어떻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도움이 되시면 정말 너무 좋겠고요. 근데 이분은 나는 이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저것도 괜찮네. 저렇게도 하네. 뭐 그냥 그렇게 정보 차원에서 들으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뭐 임신 중이신 분들 다 이제 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그 임신성 당뇨라는 거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검색을 해보시면 그 내용은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임신성 당뇨라는 거는 인슐린의 그 기능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췌장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지는데 결국에는 그 췌장의 기능이 제대로 이제 안 되는 거죠. 기능이 제대로 안 돼서 그 평소 같으면 예를 들어 똑같은 밥이나 똑같은 이제 특히나 이제 탄수화물, 당 이런 것들이 포함된 똑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평소 같으면은 그냥 정상인데 괜찮은데 그게 이제 임신을 하고 나서는
그 호르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혈당이 뭐 높아진다든지, 뭐 정상 범위를 벗어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임신성 당뇨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가족력도 우선 없었고, 그 전에 이제 임신 전에 이런 뭐 당뇨 이런 것들도 없었어요. 임신 전에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임당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산부인과에서 정말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뭐 통과하겠지.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 임신하고 나서 입덧 같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초기에 이제 좀 많이 그 이제 분식 같은 거, 이제 먹고 싶은 거, 매운 거 이런 것들을 먹기는 했는데 그게 먹덧이었나? 근데 먹덧도 그렇게 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계속 끊임없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가 효녀였는지 뭐 아무튼 그래서 기형아 검사도 노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상으로 통과를 했었고, 그래서 정말 안심하고 있었고, 임당 검사? 아니 뭐 나는 가족력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운동을 이제 허리도 안 좋고 이래서 이제 살이 찌면 안 되기 때문에 운동을 또 꾸준히 하기는 했었거든요. 뭐 그렇다고 뭐 빼빼 마르고 뭐 이렇게 뭐 아름다운 몸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제 2, 3kg, 4, 5kg 살이 찌면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조절을 하려고 운동을 했었고, 임신 전에도 이제 그 에어로빅이나 이런 운동을 겸하면서 식단 조절도 조금 해가면서 이제 체중 조절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을 안 했거든요, 사실. 그리고 제가 좀 무지한 초보맘이어서 좀 후회되기는 하는데, 만약에 제가 뭐 둘째나 뭐 이미 출산의 경험을 했다면, 좀 조절은 했을 것 같아요, 음식 같은 거. 사실 임신 초기에 제가 밀가루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엄청 먹었거든요. 밀가루 음식을 거의. 그냥 분식 같은 것도 많이 먹었고, 특히 매운 거 되게 좋아하는데, 매운 것도 많이 먹었고, 그랬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식사가 불규칙적이었어요. 그 전에도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강의나 수업을 할 때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거든요. 커피나 이런 것들 이외에는. 그래서 거의 공복 상태가 점심을 먹고 나서 7시간, 8시간이 이제 지속되고, 저녁에 이제 폭식하고 야식 먹고, 뭐 맥주 한잔 하고, 뭐 이런 이제 패턴이 반복이 됐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중기 이후에 일을 좀 쉬고 그만두고 나서 또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뭐 한 끼를 먹거나 또 폭식을 하거나, 네, 규칙적이지 않게 생활했던 거,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다시 뭐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다시 뭐 또 둘째를 갖는다거나 아니면 뭐 돌아간다면 조금 초기부터 뭐 준비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임신 전부터 운동을 꾸준히 했었고, 임신인 걸 알고 나서도 계속 이제 밤에 남편이랑 이제 거의 1시간씩 그 공원, 수변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공원을 이제 산책을 했어요. 걷고 산책을 하고 빠른 걸음으로. 운동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사실 더 걱정을 안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뭐, 임당이 확정됐으니까. 자, 그래서, 우선은 앞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그 당뇨 검사하고 재검 확정된 그 내용까지만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서 제가 관리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또 나눠서 한번 올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25주에 임신 25주에 9월 말 정도 됐었거든요. 임당 검사를 한다고 이제 산부인과에서 안내를 받았고, 그 임당 검사라는 거는 그거에 관한 유튜브나 내용은 많아요. 임당 검사 막 되게 괴로웠다,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은 많은데, 우선은 그 프로세스 과정이 절차가 임당 검사를 우선 해요. 임당 검사를 하고요. 그 수치가 140까지가 이제 정상인데, 그게 이제 넘어가면 이제 재검을 받으러 오라고 산부인과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검 날짜를 잡고, 그 다음에 재검이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네, 재검이 좀 힘든 과정이긴 한데, 저는 재검보다는 그 재검 이후에 지금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고 이런 과정이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재검이 안 걸리면 좋겠지만, 뭐 아무튼 재검을 하고 나서
이제 4번 피를 뽑거든요. 네, 시약을 먹고 나서 4번 피를 뽑는데 거기서도 이제 2번? 2번 이상? 2번이었나? 1번이었나? 2번이었던 것 같아요. 이 넘어가면 그때는 네,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돼서 관리를 따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5주에 임신 25주에 이제 산부인과에서 임당 검사를 할 거다라는 이제 안내 통지를 받고 그 이제 임당 검사 하기 전 진료에서 약을 주세요. 시약이거든요. 그게 이제 포도당을 농축해 놓은 건데 그래서 그 포도당을 마시고 공복에 마시고 나서 이 포도당을 이제 마셨을 때 그 기능이 인슐린 당이 이제 올라가는 걸 좀 확 오르고 이런 걸 조절을 해주는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피를 뽑아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전날 임당 검사 하기 전날 9시부터 금식을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2시에 진료 예약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전에 시약을 먹고 12시에 와서 이제 피를 뽑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병원에서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지루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전날 9시부터 금식을 하고 11시에 그 시약을 먹었는데 포도당이 한 요 정도 돼요. 200ml?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정말 너무 힘들다, 먹기가 힘들다, 뭐 토했다, 역겹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비위가 그렇게 약하지 않아서 그냥 먹을만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맛이냐면 그 브루펜 이런 거 있죠? 네, 그게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뭐 김 빠진 환타 맛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 빠진 환타는 더 맛있을 것 같고요. 그 브루펜, 예, 미지근한 브루펜 뭐 이런 맛이에요. 그래서 그 뭐 먹다가 토하고 이러면 또 다시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또 기다리고 금식하고 뭐 이게 너무 곤욕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고 마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마시고 나서 병원에 가서 피를 뽑았어요. 피를 뽑고 그날 뭐 다른 진료 입체 초음파 같은 거 있어가지고 진료 받고 뭐 문자로 알려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문자나 이제 전화로 알려주신다고. 그래서 이제 진료를 받고 오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산부인과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뭐 나오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나오는데 또 찾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그 26주 5일에 제가 시행을 했고요. 168이 나왔어요. 168이 나왔는데 한 140이 이제 정상 수치니까 좀 28 정도가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뭐 심각하다고 봐야 되나? 뭐 아무튼 넘어왔어요. 한 28 정도가 넘어갔고 재검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재검 날짜를 한 9일 지나서 10월 초에 그 다음 주였어요. 바로 그 다음 주. 다다음 주였구나. 다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한 게 좀 조절을 좀 해보고 어쨌든 재검 받으니까 식단 조절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재검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게 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전날 뭐 무슨 단 거 있잖아요. 뭐 케이크 같은 걸 먹고 잤다 뭐 그래서 그다음에 휘핑크림 많이 넣어가지고 뭐 커피를 뭐 코코아 같은 거를 뭐 먹고 갔다 잤다 뭐 이래도 통과하시는 분들은 통과하시고 뭐 운동을 뭐 하라고 한대요. 병원에서 또 그런 그 병원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포도당 먹고 뭐 이렇게 움직여라. 그러니까 확실히 그 운동을 하면 이 혈당이 좀 더디게 올라가는 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운동을 해라 뭐 이렇게 말하는 병원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간당간당하게 걸리거나 뭐 어찌됐건 그 췌장 기능 뭐 호르몬 때문이든 임신 때문이든 어찌됐건 그게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면 문제가 뭐 자연분만을 하시는 경우 또 뭐 제왕절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산모한테 이제 좋지 않고 나중에 뭐 임신 중독증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산모 이제 몸에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산모만 뭐
문제가 생기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기 또 이제 거대아가 태어나거나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뭐 성인이 되었을 때나 자라면서 당뇨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가한테 안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좀 죄책감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냥 평소대로 두시고 이번 뭐 이런 임당을 계기로 조금 더 건강하고 올바른 식습관, 그 다음에 또 살이 막 임신하면 급격하게 찌잖아요. 그래서 그 체중 조절 차원에서도 좀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사실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리고 아가한테도 좀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힘든 점인데, 뭐 아무튼 그냥 평소대로 하시고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제 뭐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뭐 그날 막 운동을 해요. 먹고 뭐 피 뽑기 전에 뭐 운동하고 뭐 아니면 그 전날 뭐 빡시게 해가지고 뭐 통과를 했다. 뭐 간당간당 통과를 했다. 그래도 똑같이 그런 안 좋은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그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어찌됐건 통과할 사람 통과하고 안 된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저도 교육을 받으면서 물어보고 내용 서칭도 해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그 원인 의사 선생님한테도 물어봤거든요. 내과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원인이 뭘까요? 했더니 뭐 없대요. 딱히 뭐 어떻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원인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찾아보니 뭐 가족력 우선 첫 번째, 그다음에 임신 전에 그 산모가 뭐 당뇨가 있었다 그런 경우, 그다음에 뭐 비만이거나 그다음에 노산 뭐 요런 이제 원인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원인을 생각을 해보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산하고 비만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막 마른 편도 아니었고요. 마른 분들도 또 임당에 걸리시더라고요. 불규칙한 식사 습관, 그 다음에 뭐 그 밀가루 음식 이런 거 좋아하는 거, 그것도 근데 그렇지 않은 거 같고, 저는 단 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밀가루 이런 게, 빵 이런 게 혈당을 또 급격하게 높이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여서, 그다음 자극적이고 맵고 이런 거, 아마 그런 식습관들이 뭐 문제이긴 하겠죠. 그다음에 맥주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뭐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어찌됐건 그 임당 검사 통과를 못했어요. 처음에 한 거. 그래서 이제 재검이 10월 초에 한 9일에서 10일 지나고 나서 재검 날짜를 잡고 뭐 나름 관리 아닌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 풀떼기도 먹고 야채 같은 것도 좀 먹으면 좋다 그래서 야채도 먹고 뭐 이랬는데 뭐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검은 더 힘든 게 4번 이제 체열을 해야 되거든요. 피를 뽑아야 되는데 그 여자분들은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 혈관이 잘 안 잡히잖아요.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이제 피를 뽑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힘든 점인데 그것도 힘들고요. 4시간 정도로 있어야 돼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병원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전날 재검하기 전날 저 같은 경우는 9시부터 이제 금식을 하라 그래서 금식을 했고요. 9시에 병원에서 이제 체열을 했구나. 전날 12시부터 금식을 해서 9시 전에 이제 가서 9시에 가자마자 체열을 했어요. 약 먹고. 약을 이때는 이제 2통을 먹어요. 재검 때는. 그게 재검이 이제 4번 체열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2통을 먹는 것 같아요. 3시간 동안. 가자마자 그래서 9시에 2통 먹고 그때 토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고 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9시 병원에 가서 체열을 바로 했고요. 체열을 바로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좀 누워있다가 거기 이제 쉬는 공간에서 산부인과에서 체열하고 또 1시간 체열하고 그래서 이제 3번을 체열을 했는데 4번은 그냥 저는 손 땄어요. 왜 그러냐면 다 넘었어요. 3번 다 넘었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그
존나 잠을 못 자서 뭐 그런 거 스트레스, 뭐 잠 못 자는 거 불면증 이런 게 영향이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냥 빼박이었어요. 빼박이어서 그 임상관리사분이 그 피 뽑으시는 분이 선생님이 굳이 네 번째까지 피 안 뽑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혈관이 잘 안 보여서 한쪽에 이제 2번 바늘을 꼽았거든요. 여기 이제 손등에도 피를 뽑았고, 근데 손등이 더 아프잖아요. 여기보다 더 얇으니까. 그래서 4번까지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때는 그냥 요거 침 있거든요. 당뇨 검사할 때 하는 똑딱이. 그 침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했는데 그것도 이제 넘어가지고 뭐 거의 4번 다 넘은 거예요. 사실 심각하죠. 그래가지고 뭐 바로 이제 의사 선생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하고 내과를 의뢰서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 산부인과 선생님도 뭐 이제 이거는 당뇨는 이제 꼭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동네에 있는 내과 병원들 있잖아요. 작은 병원들. 그래서도 뭐 해주시는 데가 있는데 큰 병원 가시는 게 좋다고, 그리고 잘 안 해주거나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대요. 동네 내과는. 그리고 임산부, 임당을 또 안 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제 가까우면 이제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병원,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진료 의뢰서를 받아서 그쪽에 이제 산부인과에서 예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이제 가서 내과 진료를 보는 걸로 이제 예약을 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 뭐 안 되겠지 안 됐으면 이제 확정 안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긍정적으로 그냥 우리 애기가 효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은 임신하고 나서, 임신 전에도 그렇고 임신하고 나서도 그렇고, 뭐 검사는 어차피 피해 갈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뭐 가능하시면 뭐 입덧이나 이런 게 초기에 심하시고 뭐 몸이 그 전에 안 좋으시고 이러시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운동하시고 좀 꾸준히 식단 관리도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임신 초기나 임신 전에 조금 할 수 있으시면 하시고, 그리고 뭐 임당이 확정됐다고 해도 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어쨌든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건강하고 좀 기분 좋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 임당이지만 그 기간을 좀 잘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번 영상은 제가 그 과정,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임당 처음 이제 그 검사하는 과정,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수치가 넘었다 그럴 때 재검하는 거. 그래서 재검이 더 힘들어요. 힘들다는 거 우선 아셔야 되고, 물론 금식하는 것도 힘들지만 금식보다 더 힘든 건 이제 체열하는 거. 그 다음에 2번째는 그 병원에서 거의 3시간 정도를 있어야 되는 거, 3, 4시간을 피를 뽑기 위해서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좀 힘든 과정이니까 그거 이제 주의하시고, 그 전에 이제 관리하실 수 있으면 관리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과정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그 내과 진료랑 이렇게 한 거 관리한 내용, 그거를 이제 한번 영상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